유감함이 거칠어진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감싸주는 화장품 선전 광고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그런 것은 1인 기업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같은 유감함들에게 동종의식을 심어줌으로써 SNS 사회 관계망에 많이 퍼져 있고 좋아요, 구독 등 인기 있는 살아 움직이는 광고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채팅창, 유튜브 촬영, 앱 라이브 등 자신만의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며 선전 홍보하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했고 돈도 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런 일이라도 해서 아이 자금도 벌고 일석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가사일만 하는 주부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20대 후반 가정주부는 중국을 돌아다니며 구매 대행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그냥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나도 쓰고 SNS에도 올려서 2차 부수입도 올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연봉 1억의 주부 카운셀러는 자신이 메이크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 사이트에 올리고 그 상품을 구매 대행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연봉 1억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실직이 되거나 수입이 변변치 않으면 점점 생활은 힘들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해외로 나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외국으로 나가면 사기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널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마치 하운드 덕이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행객들만 보면 미친듯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운드 덕은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뿌리쳐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절대로 다음부터 해외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도 안 나가고 움직이지도 않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앉아서 모든 일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도 사들이고 더 높은 퀄러티의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연봉 1억을 넘어서 연봉 10억짜리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애인,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상대 배우자가 인기가 있으면 쌤이 생기고 그래서 마치 의처증 환자같이 사람도 사서 못하게 만든다거나 스토킹 환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못하게 막곤 합니다. 그런 경우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나 웬만한 방송에서는 옷차림을 그렇게 화려하거나 야하게 입고 촬영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SNS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그런 야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질로 취급해서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합니다. 그런 경우도 못하는 것이고 상품 촬영도 못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나는 안 돼 하면서 방송 장비도 다 팔거나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동영상 회사나 SNS 앱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그 회사의 룰을 따라야 합니다. 불경기에도 온라인 광고나 게임 기타 플랫폼으로 친구를 만들어가며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의점은 지나치게 친척, 동네 사람, 아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여 상품을 팔거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 위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좀 더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을 겨냥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큰 돈을 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격 차이도 이러한 일을 하냐 못하냐가 좌우합니다. 낯선 사람만 보면 얼굴을 붉히고 나는 못해 하면서 꽁무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더 모르는 사람을 찾아 개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가지고 몇 억씩 버는 분들은 한 가지 화장품을 가지고 몇 년을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새로 나온 상품을 개척하고 받아들여 신상품, 인기 상품을 위주로 장사를 합니다. 화장품도 일종의 변화성이냐 계속 인기 있는 제품을 받아 들이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고 세대가 변화하고 일종의 자기 성찰의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특성상 잘 되면 동종 업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추세로 나눠 먹기가 되고, 예전에는 억소리 나는 연봉을 벌던 분들이 지금은 막차 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월급 150 버는 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의 여파도 한몫 단단히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 활동이 위축이 되고 백화점 등지에서는 상점이 폐쇄 조치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화장품을 안 쓰는 여성분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매 대행 과정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창고를 얻어서 써주시고 파시는 분들인데, 상품이 안 팔리다 보니 재고가 늘어나고 유통기한이 매진되거나 다가오는 상황하에서 떨이를 하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마음고생이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이런 경우를 손질 처리라고 하는데 빠르게 발빠르게 대처하여 싸게 넘기거나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저앉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일반인들에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장품 사업으로 연매출 10억 벌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단순히 호의 과장으로 지금도 가능하다라면서 조회수 늘리기식으로 하는 토론이 아닌 진정한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감 있게 얘기하다 보니 안 되는 축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뚜기같이 일어나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방법을 알고 공부하다 보면 머지않아 성공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